75 새어머니가 40년 넘게 지켜온 국밥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은행 통장에는 상상도 못한 거액이 찍혀 있었죠. 바로 그 순간 평생 효자였던 아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돈이 가족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좋아요 한 번으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보세요. 대전 중구 전통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이곳의 주인은 장옥분. 올해 75세입니다. 옥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큰 가마솥에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운데 그녀의 거칠어진 손은 여전히 능숙하게 국자를 휘저었습니다. 이 작은 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옥분에게는 삶의 전부였고 두 자식을 키워낸 희생과 사랑의 터전이었죠. 장남 동수와 막내딸 정민. 이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옥분은 하루도 쉬지 않고 국밥을 끓여왔습니다. 아침 6시 첫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단골 김 사장이었죠. 김 사장은 언제나처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고 옥군은 정성스럽게 그릇에 국밥을 담아 내놓았습니다. 국밥은 국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끓이는 거예요. 옥분의 철학이었습니다. 그 한 그릇에는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상시보다 손님이 적었고 시장 상인들의 표정도 어두웠죠. 재개발 소식이 구체화되면서 모든 것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후 2시 구청 직원들이 국밥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공문과 측량 도구를 들고 있었죠.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철거 통지서를 받아든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하지만 보상금 액수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더욱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옥분은 혼자 국밥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식당에는 오랜 세월의 추억만이 남아 있었죠. 낡은 테이블, 벽에 걸린 시계, 그리고 늘 제자리에 있던 가마솥까지. 모든 것이 이별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받아온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억간위에 보상금이 찍혀 있었죠.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죠. 이 돈이 과연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평생 효자였던 동수와 착한 며느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막내딸 정민. 이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까요? 옥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자식들은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마솥을 바라보며 옥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의 진심을 잃지 않기를, 그리고 이 돈이 가족을 갈라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죠.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거액의 보상금이 옥분 가족에게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시련의 시작이 될까요?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 펼쳐질 옥분 가족의 진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옥분의 입장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철거 당일 아침, 옥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남 동수의 목소리였죠. 엄마, 오늘 철거일이죠? 제가 바로 갈게요. 동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동수가 며느리 미영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평소라면 바쁘다며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두 사람이 이렇게 빨리 온 것이 의외였죠. 엄마, 이젠 정말 편하게 사셔야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동수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옥분의 가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보상금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미영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님, 보상금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카드값이 산더미인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철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며느리의 모습에 옥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40년 넘게 옥분과 함께했던 가마솥이 트럭에 실렸고 낡은 테이블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죠. 옥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위로하기보다는 동수와 미영은 계속해서 보상금 이야기만 했습니다. 엄마, 은행에 맡겨두시면 이자도 얼마 안 되니까 저희가 좀 관리해 드릴게요. 투자도 해드리고요. 옥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동수가 대학생일 때였죠. 당시 옥부는 국밥집 운영이 어려워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동수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엄마, 고시원이라도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집세도 아낄 수 있고요. 그때의 차가운 시선과 지금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나? 옥군의 마음에 섬뜩한 기시감이 스며들었죠. 오후가 되자 친척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부를 묻더니 결국에는 돈 이야기로 귀결됐죠. 옥분 언니,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관심 없으세요? 옥분은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 모든 관심이 진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오직 보상금 때문이었죠. 저녁이 되자 동수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죠. 물론 생활비는 어머님이 내셔야겠지만요. 옥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임시 숙소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이런 대우인가 싶어 마음이 아팠죠. 핸드폰에는 동수와 친척들의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모두 돈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보상금 관리, 투자 제한, 생활비, 지원 요청까지. 옥부는 통장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 큰 금액이었지만 이 돈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내일은 막내딸 정민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민만큼은 다를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서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정민마저 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옥분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과연 이 거액의 보상금이 축복일까? 저주일까? 내일 정민을 만나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옥부는 막내딸 정민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곳. 달동네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전셋집이었죠. 계단을 오르며 옥부는 숨이 차올랐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 길이 평소보다 힘들게 느껴졌어요.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민이 반갑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시지. 정민의 얼굴에는 진짜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집 안은 좁았습니다. 방 2개와 작은 거실, 그리고 부엌이 전부였죠.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곳곳에 손녀 지은이의 그림들이 붙어 있어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엄마. 국밥 끓여드릴게요. 정민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많지 않았어요. 시래기 몇 줄기와 된장, 그리고 밥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그 적은 재료로도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30분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상에 올랐습니다. 화려하지도 풍성하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는 딸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죠. 첫 숟가락을 떠넣는 순간 옥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맛은 자신이 끓였던 국밥과 달랐지만 그 따뜻함은 똑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따뜻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어떠세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구나. 그때 방에서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8살 손녀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죠. 지은이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맨날 그러던데요. 순수한 아이의 말에 옥분의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정민은 딸을 달래며 말했어요. 지은아, 할머니는 바쁘셔. 그런데 정민의 눈빛에서 옥분은 진심 어린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옥분은 정민의 생활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고 정민은 집에서 부업으로 포장지 접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민은 보상금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어요. 오빠가 연락했을 텐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안부만 계속 물었죠. 엄마, 국밥집 없어져서 많이 허전하시죠? 40년 넘게 하시던 일인데. 정민의 걱정은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녁도 드시고 가세요. 지은이도 할머니랑 더 놀고 싶어 해요. 옥부는 그 따뜻한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녁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하자 정민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는 그냥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그 순간 옥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식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 자체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였던 거죠. 저녁을 함께 먹으며 옥부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좁은 집이었지만 여기에는 진짜 가족의 온기가 있었어요. 밤이 되자 정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도 놀러 오세요. 지은이가 할머니 송국밥 배우고 싶다고 하던데요. 옥부는 손녀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옥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정민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수와 미영의 태도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죠. 과연 이 가족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옥군은 조만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장옥분 씨가 재개발로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억간이라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옥군의 핸드폰은 하루 종일 울렸어요. 평소에 연락하지 않던 친척들, 오래전 동창들, 심지어 몇십 년 만에 연락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안부를 묻는다며 전화했지만 결국에는 돈 이야기로 귀결됐습니다. 옥분 언니,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관심 없으세요? 요즘 부동산이 괜찮던데 함께 투자해요. 이런 식의 제안이 하루에도 몇 통씩 왔죠.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것은 장남 동수였습니다. 매일 찾아와서는 보상금 관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엄마, 은행 이자는 너무 적어요. 제가 아는 투자 전문가가 있는데 최소 연 10%는 보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수의 말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의심스러웠어요. 평생 구두쇠로 살아온 아들이 갑자기 투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동수야, 돈이 없어도 나를 모실 수 있겠니?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질문에 동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옥부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물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 돈을 다 잃는다면 그래도 너희 집에서 나를 모실 수 있겠냐는 뜻이다. 동수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옥분에게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동수의 효도는 조건부였던 것입니다. 며느리 미영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요.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미영의 요구는 점점 구체적이 됐습니다. 1억만 빌려주시면 이자 드릴게요. 아니면 적금이라도 대신 넣어주세요. 옥부는 그들의 태도를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대우였나요? 그날 저녁 동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제안서까지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좋은 상품이에요. 하지만 옥부는 그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동수야,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무슨 말씀이세요? 동수는 여전히 모르는 척했습니다. 옥부는 오래전 기억을 꺼냈어요. 내가 대학생일 때 말이다. 내가 빚 때문에 어려울 때 너는 나보고 고시원에 들어가라고 했었지. 그때 내 눈빛이랑 지금이랑 똑같구나. 동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고요. 옥구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옛날이 아니야. 너는 지금도 똑같아. 돈이 있을 때만 효자야. 그 순간 동수는 가면을 벗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돈 가지고 혼자 사시게요? 나이도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옥부는 아들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조건부 효도였던 거죠. 동수는 어머니 자체가 아니라 보상금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진짜 자식과 가짜 자식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게 된 지금, 옥분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과연 옥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가족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가족들의 변한 태도는 옥분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옥분은 평소처럼 정민의 집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이었죠.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아, 이상하네. 옥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몸이 흔들렸습니다. 잠깐만. 혼자 중얼거리며 벤치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옥부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119를 불렀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죠. 병원으로 실려간 옥부는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진단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동수가 가장 먼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미영도 함께 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어머니의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영이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치료비였어요. 정민도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직장을 조퇴하고 온 것 같았어요. 엄마, 깨어나세요. 정민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자녀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동수와 미영은 치료비 계산에 바빴고
정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죠. 오후가 되자 옥분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병실에는 두 자녀와 며느리, 그리고 손녀 지은이까지 와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민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 괜찮아. 그때 동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수술비는 보상금에서 쓰셔야겠어요. 아직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아들을 보며 옥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반면 정민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살기만 하세요. 제발. 정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형편으로는 어려워. 어머님 보상금이 있으니까 다행인 거야. 옥부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쓰러져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돈 이야기만 하는 장남 부부와 돈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어머니의 건강만 걱정하는 막내딸. 저녁이 되자 의사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 다행이다. 그럼 수술비는 안 들겠네요. 하지만 정민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날 밤, 옥부는 병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통해 자식들의 진심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이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옥부는 마음속으로 중요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더욱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과연 옥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옥분이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그녀는 간호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부탁이 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제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주시겠어요?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 연락처도 함께요. 옥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1시간 후, 변호사가 병실에 도착했어요. 옥분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죠. 장 사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옥분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결심을 전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요청이었지만 변호사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오후에 정민이 문병을 왔습니다. 평상시처럼 손수 끓인 미역국을 들고 온 거예요. 엄마, 입맛 없으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정민이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떠서 입에 넣어주는 모습을 보며 옥부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요. 그때 동수와 미영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엄마,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죠? 동수는 안부를 물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어머니의 가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미영은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어머님,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모시겠어요. 물론 생활비는 어머님이 내셔야겠지만요. 옥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조건부 효도였던 거죠. 돈이 있으니까 모셔드린다는 뜻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옥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간호사가 도와주려 했지만 혼자서 하겠다고 했어요. 정민아, 옥분이 막내딸을 불렀습니다. 정민은 급하게 어머니 옆으로 다가갔죠. 엄마, 왜 그러세요? 아픈데 누워 계세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옥부는 침대 머리맡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정민에게 건넸습니다. 정민아, 이거 받아라. 엄마,
이게 뭐예요? 정민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옥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상금이다. 내가 가져라. 그 말을 들은 동수와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옥부는 동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돈만 사랑하지. 나는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정민이는 달라. 엄마,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동수가 울먹이며 항변했지만 옥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정민은 통장을 어머니께 다시 밀어드렸어요. 엄마,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엄마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을 들은 옥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진짜 자식의 마음이었죠. 옥분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정민아, 국밥은 국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끓이는 거다. 너만이 그걸 보여줬어. 그 순간 옥분의 호흡이 가빠졌어요. 간호사들이 급하게 달려왔지만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엄마, 엄마. 정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어요. 동수도 뒤늦게 어머니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후였어요. 변호사에게 맡긴 유언장에는 자신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민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두 자녀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서로 달랐어요. 정민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울었고 동수는 후회와 자책에 울었습니다. 과연 옥분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남긴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4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옥분을 아는 사람들이 모두 찾아왔어요. 상인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빈소 앞에서 동수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미영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걱정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유언장은 언제 공개되는 거야?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정민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어머니가 생전에 그랬던 것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변호사가 장례식장을 찾았어요.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동수와 미영, 그리고 정민과 사위 철수, 손녀 지은이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어요. 나 장옥부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마지막에 와서야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전 재산을 막내딸 정민에게 상속합니다. 정민이는 돈이 없어도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했고 끝까지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변호사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만 장남 동수에게도 1억 원을 남깁니다.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이 돈은 반드시 가족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투자나 사업에 쓰면 안 됩니다. 동수가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어요.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줬지만 진짜와 가짜는 확실히 구별했던 거예요. 유언장에는 마지막 당부의 말도 있었습니다. 정민아, 국밥집을 다시 차려라. 그리고 손님들에게 말해주렴.
국밥은 국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끓이는 거라고. 그것이 어머니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꼭 그럴게요.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동수는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미영은 1억 원이라도 받은 것에 아쉬움을 달래려 했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것도 조건부였거든요. 정민은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동수가 정민을 찾아왔어요. 정민아, 형이 잘못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왜 몰랐을까? 정민은 오빠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오빠,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어머니도 오빠를 미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관계는 예전과 달라졌고 옥군이 남긴 교훈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과연 정민은 어머니의 뜻을 잘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은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요?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 후, 정민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작은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예전 시장 근처 조그만 골목 상가에서였어요. 간판을 달던 날, 정민은 어머니가 평생 사용했던 그 가마솥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낡고 오래됐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정성이 배어 있었거든요. 첫날 손님은 예전 어머니 국밥집의 단골이었던 김 사장이었어요. 사장님, 어머님 국밥 맛이 나나요? 정민은 조심스럽게 국밥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어머니만큼은 안 되지만 마음만큼은 똑같이 담으려고 해요. 김 사장은 한 숟가락 떠먹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은 조금 다르지만 이 따뜻함은 똑같네요.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옥분 할머니의 딸이 국밥집을 다시 열었다는 이야기였죠. 하나둘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젊은 손님이 국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국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정민은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을 전했어요. 국밥은 국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끓이는 겁니다. 제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손님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에 담긴 정성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동수가 국밥집을 찾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형제의 얼굴이었습니다. 정민아, 국밥 한 그릇 주겠니? 정민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밥을 끓여내 놓았어요. 동수는 그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형, 많이 힘들죠?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 돈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건 놓쳤구나. 정민은 오빠를 위로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이에요. 어머니도 오빠를 사랑하셨어요. 그날부터 동수는 가끔씩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요. 미영도 한번 찾아왔어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정민은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정민의 국밥집은 동네 명소가 되었어요. 맛도 맛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정민은 가마솥 앞에 서서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어머니 생전과 똑같았어요. 엄마, 잘 보고 계시죠? 정민이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손녀 지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국밥 끓이는 법 나도 배우고 싶어요. 정민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걸 기억해. 국밥은 국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끓이는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을 보낸 후 정민은
혼자 가마솥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정성을 다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국밥집 간판을 살포시 덮어가고 있었죠. 정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르침을 잘 이어받고 있다는 뿌듯함 때문이었습니다. 화면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의 김으로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 김 속에서 옥분의 따뜻한 미소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에서든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옥분이 마지막에 깨달은 이 소중한 진리는 정민을 통해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국밥집에서는 오늘도 마음으로 끓인 따뜻한 국밥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진정한 효도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는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감동적인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